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좋은 친구 판별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아지시나요? 아니면 친구가 자꾸 줄어드나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더 좁아지면서 우울감에 빠지고 자기 반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친구, 그 친구들은 어디까지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순간순간마다 친구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 오래된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난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많은 고민 상담 중에 하나가 만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시간이 아깝기도 한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끊을 순 없고,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늘 타인 험담만 하고 그런데 나한텐 잘한다. 여러분,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 상담가이신 박상미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박상미 교수님은 제가 심리상담, 의미치료 공부할 때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십니다. 상담가인 박상미 교수님께서도 다들 대답을 이렇게 한대요. 오래돼서 그리고 나한테는 잘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느냐고. 하지만 관계 정리를 하지 못하면 친구 관계는 반드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빨리 전염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안 좋은 영향에 나쁜 전염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심리적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겠죠. 별로 질이 안 좋은 친구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잘한다. 그런 경우에 그냥 유지를 하면 언젠간 그 화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친구는 정리하는 게 낫다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 친구 찾는 방법,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심리학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노노와 명심보감에서 알려주는 진짜 친구 찾기 리스트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점검해보고 나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친한 친구 한두 명을 머릿속에 모두가 떠올려 보십시오. 공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 벗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친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명심보감과 노노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 판별법 11가지. 첫째, 착한가? 둘째,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셋째,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가? 넷째,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가? 다섯 번째, 타인을 돕는가? 여섯 번째, 의리가 있는가? 일곱 번째,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가? 일곱 번째, 이 기준은 내 말을 잘 경청해 주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기준을 잘 지키는가. 공자는
충고를 자주 하는 친구를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선 경계를 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9번째, 정직한가? 이게 바로 겉과 속이 같은가 판별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절제를 잘 하는가? 11번째, 칭찬은 잘 하는가? 타인의 험담을 많이 하는지 칭찬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3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혹시 친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를 잘 하는가? 어쩌면 축하보다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좀 멀리 해야 할 친구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친구들, 어떤 친구일까요? 첫째, 배우자 자랑. 둘째, 자식 자랑. 셋째, 돈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자랑은 정말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 친구하고는 멀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친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 자랑할 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식 걱정이 많은 게 요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자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긍정적인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좀 멀리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관계에 대해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 가족 관계, 어쩌면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 엮어진 어쩔 수 없는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힘들어서 상담하러 왔을 때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는 말,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바로 이것이 뭘까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 가족의 말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노노에서도 말하듯 사실은 충고를 하지 마라. 그런데 모두 이래요. 나라도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다 너를 위해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해주는 말이야. 나니까 너한테 충고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엄청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소망은 잘 되길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이 말 때문에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사회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담해보면 부모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뭔가 자꾸 사랑한다고 줄 게 아니라 그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뭔가 줄 게 아니라 그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정말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싫어하는 말, 우리는 어쩌면 다 알아요. 충고도 방법을 잘 찾아서 하면 상처 안 받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말랬잖아. 너 이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소망을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뇌는 6초면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내가 이 말 하고 싶은 이유는 나는 네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난 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너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뇌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켜진다고 하네요. 이제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족들 간에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는 것들, 그래서 가족일수록 거리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3.3 나무 심기 요법. 갈등이 생기면 3분 동안 3m 멀어져 있어라.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3분 동안 3m 멀어져 있어라.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느낌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3분 동안 3m 멀어져 있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3.3 나무 심기. 산불을 예방하려면 나무도 3m 이상 떨어져 심으면 산불이 나는 걸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3 나무 심기, 산불 예방처럼 우리도 갈등이 생기면 3분 동안 3m 멀어져 있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꿈마을 이장 박정혜였습니다.